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들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출입문에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됐습니다. 전북대 병원 소속 전공의 189명 가운데 162명이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멈췄습니다. 주로 수술 보조와 입원 환자 관리 업무를 맡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자 의료 공백은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수술실은 모두 20개입니다. 현재 가동률은 전공의 부족 탓에 40%에 그치는 것으로 병원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에도 전공의가 나오지 않다 보니 전문의들을 긴급 투입해 중증 환자 위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장 외래 진료까지 차질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종합병원은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진짜 막 총각 다투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더 딜레이 되면은 그 환자들 진짜 아픈 건 어떻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이 밖에도 원광대병원 전공의 80명이 진료를 중단했고 예수병원 전공의 77명 가운데 2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전북에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위급 중증 환자 대응에 차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곁에서 진료를 보는 분들이 먼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전북도는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북대학교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의과대학 재학생 669명 가운데 646명은 오늘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일반 휴학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탓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 휴학의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경선이 진행 중인 익산갑을 제외하고 공천 방식과 경선 일정을 잡지 못한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북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향을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민주당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 지난 대선 때에는 후보 경선에 나설 만큼 당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선 득표의 30%를 깎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에 들면서 서울, 강북을 3선 도전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고 친문계로 꼽히는 사선의 홍영표 의원이 최근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사천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거론돼 왔던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전략 선거구인 전주을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에 합의한 지 11일 만입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한편 정동영 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는 당에서 험지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며 폐색이 짙은 쪽에서 흑색 선전과 음해가 난무하는 게 정치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이유로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과 전북에서 선거구 한 석씩을 줄이는 선관위 획정의 기준을 만들겠다며 맞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 선거 39일 전에서야 선거구를 정했던 지난 총선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마다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언론사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의 총선 구도를 분석해 봅니다. 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주완주 통합 찬성단체의 대표가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을 쓸 수 없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해당 강의실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지 통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찬반 갈등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중회의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완주문화대학은 최근 용진읍으로부터 이 공간을 쓰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문화대학 이사장은 자신이 완주 지역에서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하라고 그러고 유독히 왜 완주 문화대학을 못 오게 합니까? 그 이유가 닿지 않지요. 이 공공 건물은 누구나 주민이 다 쓸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진읍은 통합 찬반과는 무관하게 청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쓰게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통합 찬성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4월 총선 이후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10여 년 전 주민투표 때와 비슷한 수치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완주 전주 통합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주 지역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 주관 운영사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승호 전주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리사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로 승인한 것은 편법이자 불법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사이클링타운 근로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주관 운영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시민과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탈핵단체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공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한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부안군이 공람을 시작했지만 전문용어로 된 수백 쪽짜리 초안을 읽고 의견을 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빛원전 주변 지자체 6곳 가운데 부안과 영광 등 4곳은 주민공람을 하고 있거나 했으며 고창과 한평 2곳은 한수원에 내용 보완을 요청하며 공람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사랑한다고 맨날 나 사랑한다. 이제는 그런 말도 못 듣고 가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이게 올라오는 거죠. 지난해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가족을 잃은 여성의 고백입니다. KBS는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 변화를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락을 구해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0년 섬진강 수해민,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등 84명의 기록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난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재난을 겪으며 악화된 건강은 거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수면의 질 또한 나아진 경우는 25%에 불과했는데 실제 재난의 기억은 악몽이 돼 이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꿈을 꿔요. 꿈이 꿔져요. 아 무섭지요. 이게 부산가 우리 동생이 비만 많이 오면 전화를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가운데 80%에 달했고 10.7%는 자살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 불안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특히 취재진과 연구팀이 주목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구호 활동 가운데 중요도를 묻는 조사에서 섬진강 수해민과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들은 심리회복 지원과 함께 물질적 보상을 꼽았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심리치료는 높은 요구들을 보인 반면 경제적 지원은 대체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값을 먼저 계산하는 지금의 재난구호 시스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오송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이 훨씬 더 필요하고 명예나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심리 지원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재난 경험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구호활동 접근법이 달라야 함을 시사합니다. 실제 청주시는 참사 사흘 만에 사망보험금 등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유족들의 심리회복 지원은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재난을 경험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경과한 분들한테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다 하는 측면에서 재난 심리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KBS와 계명대학교 연구팀은 조사 참여자 가운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견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학생 감소의 대안으로 3곳 이상 폐교 위기 학교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거점형 학교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마을 소멸 우려와 주민 반발 해소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3명인 남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7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해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당장 폐교를 걱정할 처지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의 이 중학교는 좀처럼 학생이 늘지 않자 최근 인근 중학교와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를 합해도 20명 안팎에 불과해 또다시 통폐합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폐교 위기에 처한 3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는 거점형 학교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기존 학교 간 1:1 통합 방식으로는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정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교육력도 높이고 그리고 학교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요구가 있는 반경 10km 이내에 남원 금지중과 송동중, 수지중, 대강중을 첫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별 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들 학교 부지 가운데 한 곳에 통합학교를 짓게 됩니다. 폐교 한 곳당 9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학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최신 교육시설과 기숙사를 짓고 통학 지원 혜택도 줄 방침입니다. 다만 폐교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떠나면 자연스럽게 마을도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 보니 주민 반발 해소가 관건입니다. 이대로 둘 경우에 서남권의 학교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결국은 교육 여건 악화가 지역 소멸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소규모 학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거점형 학교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교조 등 전북 4개 교원단체는 전북교육청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이 교육 현장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학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기존 단체협약에서 70개 조항을 삭제하고 70개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는데 대부분이 교사 참여 배제와 자율권 침해, 권위적인 학교 문화 부활, 교권 보호 후퇴 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들을 손보겠다는데 과연 어떤 학교를 꿈꾸냐고 반문하면서 적극연대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앤드림이 오늘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하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내년 상반기까지 1,800억 원을 투자해서 새만금 산단 109 14만 8천 제곱미터 터에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22년 9월 투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에코앤드림이 약속한 투자 규모보다 700여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분야 기업 2곳이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강식품 제조기업인 JKB랩은 내년부터 익산에 생산 공장을 마련하는 등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